안녕하세요.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서의 IT 선교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맡고 있는 한동대학교 교수이면서 IT 변형연대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김기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IT 선교 전략 모델 중에 그 IT 선교 전략 모델 중에는 3번째 시간인데요. IT를 통한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0년 초에 그 전 세계 189개 정상이 UN 본부에 모여서 천년 정상회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MDG라고 하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이라고 하는 그런 천년 개발 목표를 이제 그 189개국의 정상들이 이제 공동 선언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그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영역,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잘 사는 국가의 국가에서 이제 펀드를 형성해서 좀 후진국, 개발도상국의 나라를 돕는 그런 어떤 국제개발 협력의 분야의 어떤 그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8개의 목표와 18개의 세부 목표, 또 그 목표를 체크할 수 있는 48가지의 지표를 쭉 세우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목표가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입니다. 그게 이제 목표 1이고요. 그 목표 1에는 이제 세부 목표가 2개가 있는데, 세부 목표 1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하루 소득 $1 미만의 인구의 비율을 반감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그 세부 목표 1에 해당되는 이제 지표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이제 첫 번째는 하루 1불 미만의 소득 인구의 비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빈부격차 비율, 세 번째는 국가 총소비 중 하위 20%가 차지한 비율. 요 이제 지표를 가지고 그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그 하루 소득 $1 미만의 인구 비율을 반감시키는 것이 이제 그 MDG 목표의 8개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 중에 18개 세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세부 목표. 세부 목표 2는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 인구의 비율을 반감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지표가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표는 5세 미만의 체중 미달 아동수고요. 그 다음에 지표 5가 이제 최소 수준 이하의 음식을 섭취하는 인구 비율입니다. 이런 어떤 그 8개 목표, 또 18개 세부 목표, 40개 지표. 그 중에 이제 목표만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표 1은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고요. 목표 2는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입니다. 목표 3은 양성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입니다. 목표 4는 아동 사망률 감소이고요. 목표 5는 모성 보건 증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6은 에이즈나 또는 이제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목표 7은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목표 8은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이제 8개의 목표이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그 세부 목표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코이카를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큰 사업 영역이 존재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서는 이제 월드뱅크라든지 또 아시아뱅크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런 어떤 제3세계를 돕는 그런 펀드들이 형성이 돼 있고, 그 펀드들이 형성되는 어떤 그런 그 목표를 이 MDG라고 하는 그런 8개의 목표에 포커싱하자.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이 합의한 그런 내용이라서,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다 이 8개의 목표를 타겟으로 이제 움직이고 또 펀드가 형성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8개 목표 안에 여러 꽤 많은 그런 목표와 또 세부 목표와 지표들 중에서 이 IT하고 연관된 그런 아젠다들이 이렇게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결론은 이 IT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IT를 통한 국제개발 협력이 점점 더 이렇게 비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MDG에서 설정한 목표와 세부 목표를 와 연결되는 또는 그거를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IT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제 목표 2가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부 목표 3이 2015년까지, 근데 이제 2015년이면 내년인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은 목표들이 달성이 많이 안 됐습니다. 2015년까지 전 세계 아동이 초등교육의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아직도 멀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액티비티들을 보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IT를 이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이 나오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를 활성화시키려면 결국 초등교사를 육성하거나 재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초등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에서의 인터넷 원격 교육 및 멀티미디어 교육을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초등교육 교사들에 대한 ICT 활용 능력을 교육시키겠다. 또 이제 초등교사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도 ICT 활용 능력을 교육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다 IT하고 연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 4, 목표 5, 목표 6, 또 이제 세부 목표 17을 서포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의료입니다. 원격 의료 진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 원격 의료를 진단하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결국 IT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개발도상국의 그 의료에 관한 인프라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의외로 이렇게 달성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 16에는요,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청년층을 위한 적절하고도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겠다,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세부 목표 16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할 때 가장 많이 그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떠오르는 분야가 IT 분야입니다. IT를 통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확보될 수 있죠. 세부 목표 18은 아주 구체적으로 IT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의 혜택, 특히 정보통신 관련 및 신기술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결하고요. 또 해당 국가의 정책 전문가를 육성하고 자문하는 것, 또 해당 국가의 정보통신 신기술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는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분야를 우리는 이제 ODA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ODA란 공적 개발 원조를 의미하고요. ODA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하는 Official O, Development D, Assistant A, OD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공적 개발 원조라고 얘기를 하죠. 공여국의 공공 부분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를 합니다. 무엇을 공유하냐면 재원, 돈이 될 수도 있고 리소스가 되고, 이 재원의 흐름에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ODA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공유의 목적입니다. 왜 줍니까? 재원의 흐름의 주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증여율이라고 하는 것이 25%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주는 비율이 25%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수원국가, 이게 받는 측도 수원국 명단에 속해 있는 개발도상국이어야 합니다. 이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ODA를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특별히 ODA를 위한 어떤 펀드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급격히 그 펀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ODA의 펀드를 통해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또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이제 공유국 ODA 펀드를 형성해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로 이렇게 전환된 유일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초창기에는 이제 조금만 비용이 적었는데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은 액수를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준 거죠.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이게 가장 적은 국가라는 것은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적은 국가를 벗어나기 위한 서 이렇게 형성돼야 될 자금이 기존에 형성된 자금의 10배 이상은 형성을 해야 이제 가장 적게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게 개발 ODA 자금을 형성한 나라가 되는 거죠. 10배라는 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급격히. 그래서 요즘 계속 급격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이 ODA 자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ODA 급격히 형성되는 ODA 자금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정말 그 나라를 도와주면서 또 우리가 의미하는 선교적인 목적도 달성하면서 이렇게 그 자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이 ODA 자금은 공적 자금이고 국가 자금이기 때문에 종교성을 띠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항상 따라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DA 자금을 집행할 때는 정말 그 종교성을 벗어난 선교라는 단어는 정말 쓰지 않고 또 정말 그 자금의 목표에 맞게 충성스럽게 그 자금을 집행을 하는 어떤 그런 애티튜드가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중함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성숙한 정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전제를 했을 때 의외로 이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국제개발 협력과 IT를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들과 또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꼭 이 나라들이 이제 IT를 통한 국제개발 협력을 할 수도 있고 일반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기관인데 그 안에 IT 관련된 부서가 있을 수도 있죠. 미국에는 USAID, 또 USTTI, 일본에는 JICA, 또 스웨덴에는 SIDA, SPIDR, 캐나다는 CIDA, IDRC, 영국에는 DFID 등등 이런 여러 곳에서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일들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ODA 펀드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IT 관련된 파트들이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 중에 IT를 통한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OECD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또 UN 산하의 여러 기관이라든지 ITU가 IT를 통한 국제개발 협력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USAID 사례를 보게 되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파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농촌지역과 소수민족, 여성들의 IT 접근성을 향상하는 액티비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전자상거래, 원격교육, 원격의료, 전자정부, 지리정보 등 응용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지원에 관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성장 분야에서의 국제개발 협력에 이 경제성장은 IT하고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또 긴급구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구호를 위한 국제개발 협력에 재난구호를 위한 신속한 정보통신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본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USAID의 사역 액티비티와 목표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JICA 일본이죠. 여기에도 또 마찬가지로 국제개발 협력에 IT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서는 특별히 국가의 정보 정책을 형성하는데 그 커패서티 빌딩을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반 개발을 하고 있고요. IT에 관련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IT 응용을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T와 관련된 ODA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외교통상부의 코이카를 통해서 또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여러 부서와 또 여러 지방자치제에서도 이제 ODA 펀드를 집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바뀐 카도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초청연수사업, IT를 통한 초청연수사업, 봉사단 파견, IT 봉사단 파견, 정보 접근센터를 구축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공무원들을 초청하고요. 그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이제 IT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IT 관련된 그런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요. 해외 IT 봉사단을 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접근 구축센터라는 곳을 나라마다 이렇게 많이 세웠고, 예를 들면 라오스에는 이제 노동부 직업훈련원을 세웠습니다. 튀니지 과학 단지 안에도 정보 접근 구축센터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또는 코이카를 통해서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IT 관련된 일이. 예를 들면 한국과 베트남의 친선 IT 대학 설립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베트남의 그 다낭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요, 한국 베트남 IT 대학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IT 대학의 어떤 수준이 아주 훌륭합니다. 건물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다낭은 어떤 도시냐면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이제 월남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가서 전쟁을 수행했던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가 다낭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는 이제 그 아픔의 도시였죠. 침략군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죠. 우즈베키스탄에는 이제 국가지리 정보 시스템이 구축됐고요. 또 엘살바도르는 소비자 보호청 I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파나마에는 대통령궁 강요회의실의 정보화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또 베트남에는 이제 베트남의 법률을 중에 IT 관련된 법을 이렇게 고치는 일들이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은요, 정말 그 나라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일들이고 그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IT 전문가들이 나가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월드뱅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출신 분이 수장을 하고 계시죠. 그 안에 이제 GICT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요. Glob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Department라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 IT를 통한 국제개발 협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디비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Polish 디비전입니다. 전자정보를 포함한 국가의 정책과 IT 관련된 정책과 규제에 대한 관련을 조언하는 파트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월드뱅크의 자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코이카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이 IT 관련된 일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각 국가별 ICT 인프라 발전 단계를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차별화한다. 두 번째는 아시아는 전자정보 및 제도를 구축하고요. 아프리카는 기초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남미는 ICT 응용기술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ICT 인재 육성을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제 그 코이카에서 IT를 통한 국제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 특별히 ICT를 통한 인재 육성을 하는 역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이런 어떤 국가의 방향, 또 전 세계적인 방향, 또 월드뱅크를 포함한 여러 국제적인 그런 어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기관들의 방향, 사업 방향에 맞추어서 여기서 형성된 자금들과 또 사업 방향에 참여함으로 지혜롭게 이런 일들에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들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또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신분은 노골적으로 노출하지 마시고요. 국가적인 어떤 그런 기관 사업을 수행할 때는 좀 공적인 신분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 초청 심포지엄을 한 거 초청 연수를 한다든지 또 IT 센터가 필요하다든지. 근데 사업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일단은 이제 MOU를 한국의 기관과 체결하고요. 그 MOU 체결을 통해서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서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이제 길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국가에서 수원국 그 나라에서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라는 거를 대사관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차관을 신청하는 거죠. 차관을 신청하면 그것이 그 나라와 우리나라 간의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정부 간의 협력 아젠다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지난 단계는 피저빌리티 스터디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현지 실사를 가게 돼요. 실사단이 들어가고요. 그 전후에 지원 반침이 결정되면 이제 외교부 사이에 구체적인 그런 아젠다가 올라오고 수원 국가의 프로젝트가 발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도와줄 테니까 너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공식적으로 이런 거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이거와 연관된 것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도움이 이제 한국에서 주어진다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이 잡혀야 이 펀드가 지원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선교지에서 선교지사님들은 거기에 있는 지방 정부에 계신 공무원들과 또는 중앙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사전 어떤 이렇게 조율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와 함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약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계약을 해서 돈을 이제 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IT 관련된 일들은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서 한국의 IT 업체들과 그런 일을 하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타당하냐, 긍정적이냐는 건 둘째 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의 IT 기업들이 그 나라에 진출하거나 또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의중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의 IT 업체들이 받도록 이렇게 해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플로우들이 이렇게 쭉 잡혀져 있고요. 그 플로우마다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IT를 통한 국제개발 협력을 통하여 이제 그 나라를 섬기는 이 일들에는 ODA 자금, 한국의 ODA 자금이 이제 급증한다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DA 사업 가운데 IT를 통한 ODA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기관, NGO 단체라든지 종교성을 띠지 않는 공적인 기관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어떤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 큰 돈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동대학교에는 이제 한동대 국제개발 협력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과 또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IT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생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특히 또 선교사님 중에 나 IT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갖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 한동대 국제개발협력대학원으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업 듣고 1년은 선교지에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또 이제 근데 이 분야가 좀 어떤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도 선교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는 사람도 선교사냐, 뭐 이런 어떤 논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그들의 가난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분명히 선교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네, 오늘 대략 이제 국제협력을 통한 선교 또 특히 국제협력 중에서도 이제 IT를 통한 국제협력의 선교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peterkim@handong.edu입니다. peterkim handong.edu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과 함께 또 이런 어떤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